당장 내보내세요. 안 나가면 경찰 부르세요. 아들이 저를 밀었습니다. 새로 개원하는 병원 로비 한복판에서요.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말이에요. 저는 그저 축하 한마디 건네려고 찾아간 어미였을 뿐인데 말입니다. 며느리는 제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말했죠. 이분 모르는 사람이에요. 20년 넘게 좌판에서 홍삼 팔며 모은 돈으로 의대 보낸 아들이었습니다. 제 집까지 담보로 잡아가며 뒷바라지한 자식이었죠. 그런데 그날 저는 쫓겨났습니다. 제 아들이 원장으로 있는 그 병원에서요. 하지만 아들은 몰랐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잃게 될지를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럼 사연 시작합니다. 2008년 가을이었습니다. 우연히가 의대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은 날 저는 시장 좌판을 접고 집으로 뛰어갔어요. 손님이 홍삼을 고르고 있었는데도 그냥 달려갔죠. 현관문을 열자마자 우연히가 합격증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엄마, 나 붙었어.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눈은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눈두덩이가 퉁퉁 부어 있었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 해냈구나. 남편이 세상을 떠난 게 2006년이었습니다. 교통사고였어요. 그때 우연히가 18살 고이였죠. 장례식장에서 우연히가 제 손을 꽉 잡고 말했었어요. 엄마, 나 꼭 의사 될게. 엄마 고생 안 시킬게. 그날부터 우연히는 미친 듯이 공부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 12시에 자는 생활을 1년 넘게 했죠. 저는 새벽 시장에 나가 건어물 떼다 팔고 낮에는 좌판 펼치고 저녁에는 마트 청소 알바를 했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이 1,000만 원 정도였어요. 하지만 의대 등록금은 학기당 2천만 원이었습니다. 1년이면 4천만 원이죠. 우연히가 합격증을 내밀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등록금이. 알아. 엄마가 다 마련할 테니까 걱정 마. 대답은 그렇게 했지만 사실 방법이 없었습니다. 손 벌릴 친척도 없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방안을 한참 서성였죠. 그러다 서랍장 깊숙이 넣어둔 부동산 등기부등본이 생각났어요. 시골에 있는 작은 농가주택. 남편이 남긴 유일한 재산이었습니다. 시세가 한 6천만 원 정도 되는 집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은행에 갔습니다. 담보대출 상담을 받았죠. 집을 담보로 잡으시면 한 4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직원이 서류를 내밀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 도장을 찍으면 남편이 남긴 마지막 재산의 빚을 얻는 거였어요. 혹시라도 갚지 못하면 집까지 날릴 수도 있었죠. 하지만 저는 도장을 꺼냈습니다. 진행해 주세요.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참으려고 했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직원이 당황해서 휴지를 건넸죠.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눈에 먼지가 들어가서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대출금이 나온 날 저는 우연히를 불렀어요. 우연아, 등록금 여기 있다.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우연히가 통장을 받아들고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어요. 엄마, 이 돈, 걱정 마. 엄마가 벌어서 갚을 거야. 우연히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엄마,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미안하긴. 내가 잘 되면 그게 효도야. 그날 밤 우연히가 제 방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침대 옆에 무릎 꿇고 앉았습니다. 엄마, 나 진짜 열심히 공부해서 꼭 의사 될게. 그리고 엄마 평생 편하게 해줄게. 약속할게. 우연히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래, 엄마 믿는다.
저는 우연히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죠. 그때는 정말로 믿었습니다. 우연이가 의사만 되면 모든 게 나아질 거라고요. 그날 이후로 저는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 나가고 밤 11시에 청소 끝내고 집에 들어왔어요. 잠은 하루에 4시간도 못 잤습니다. 손은 거칠어지고 허리는 굽었지만 괜찮았어요. 우연이가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 힘이 났거든요. 그렇게 2008년이 지나갔습니다. 의대 생활은 생각보다 돈이 더 많이 들었습니다. 등록금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책가, 생활비, 병원 실습복, 의학용어 사전. 하나하나가 다 돈이었죠. 우연히는 한 번도 돈을 달라고 먼저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스터디 카페 가자고 할 때 우연히만 집에 남아있는 거리요. 학과 모임이 있어도 밥값이 부담돼서 안 가는 거리요. 그래서 저는 먼저 물었습니다. 우연아, 돈 필요한 거 없니? 아니, 괜찮아. 엄마, 거짓말하지 마. 엄마가 다 알아. 그렇게 말하고는 통장에서 돈을 빼서 우연히 손에 쥐어줬어요. 친구들이랑 밥도 먹고 필요한 것도 사. 우연히는 처음엔 받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억지로 손에 쥐어주면 결국 받았죠. 엄마, 고마워. 고맙긴. 내가 잘 되는 게 엄마 행복이야. 2014년 우연이가 의사국가고시에 합격했습니다. 그날 우연이가 시장 좌판으로 달려왔어요. 엄마, 나 붙었어. 의사 됐어. 주변 상인들이 다 축하해줬습니다. 옆 좌판 김말순 언니가 소주를 사왔어요. 금래야, 내 아들 정말 대단하다. 의사가 됐다니. 그날 밤 저는 혼자 집에서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드디어 끝났다는 안도감이었죠.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인턴 생활이 시작되면서 우연이한테 또 돈이 필요했어요. 월급이 나오긴 했지만 턱없이 부족했죠. 서울에서 혼자 자취하는 것만으로도 빠듯했거든요. 저는 야간 청소 일을 하나 더 늘렸습니다. 낮에는 시장에서 장사하고 밤에는 2군데 건물 청소를 했어요. 몸이 너덜너덜해졌습니다. 허리는 더 굽었고 무릎은 시큰거렸죠. 2018년 우연이가 여자친구를 데려왔습니다. 정연아라는 여자였어요.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현아는 단정하고 예의 바른 여자였어요. 병원 행정실에서 일한다고 했죠. 어머니, 우연 오빠 정말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우연 오빠 잘 챙길게요. 그래, 우리 우연히 잘 부탁해. 저는 현아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 다음해 겨울, 둘은 결혼하기로 했어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 우연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하지만 결혼 자금이 좀 부족한데 얼마나 필요한데? 한 2천만 원 정도? 저는 또 대출을 받았습니다. 신용대출이었어요. 이미 집은 담보로 잡혀 있었거든요. 이자가 높았지만 어쩔 수 없었죠. 여기 받아. 엄마, 이걸 어떻게 해? 엄마가 알아서 마련했어. 너는 신경 쓰지 마. 결혼식 날 우연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사랑해. 평생 효도할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약속을 믿었어요. 2024년 우연이가 개원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레지던트를 마치고 전문의 자격을 땄거든요. 엄마, 나 이제 내 병원 차릴 거야. 그래, 잘 됐다. 하지만 개원 비용이 만만치 않았어요. 의료 장비, 인테리어, 직원 채용, 최소 5억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우연이와 현아가 은행 대출을 받았지만 부족했죠. 또 제게 손을 내밀었어요. 어머니, 죄송하지만 3천만 원만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현아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또 대출을 알아봤어요. 신용 한도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2천만 원은 겨우 빌릴 수 있었습니다. 나머지 1,000만 원은 시장 상인들한테 빌렸어요. 말순 언니 미안한데. 미안하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부탁인데 이 정도쯤이야. 손이 떨렸습니다. 이제 정말 갚을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우연이를 위해서라면 괜찮았어요. 우연아, 여기 있다. 엄마, 정말 고마워. 병원 잘 되면 바로 갚을게. 그래, 엄마는 너만 믿어. 2025년 4월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시장 좌판에서 홍삼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손님이 별로 없는 날이었죠. 그때 옆 좌판 말순 언니가 핸드폰을 들고 달려왔습니다. 금래야, 이것 봐. 뭔데? 내 아들 병원 오늘 개원식이래. 알고 있었어? 핸드폰 화면에는 병원 개원 안내 문자가 떠 있었어요. 우연내과 의원, 개원식, 4월 10일 오전 11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오늘이라고? 응. 너 몰랐어? 응. 말순 언니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개원하는데 엄마한테 연락도 안 했어? 이상하네. 바쁜가 보지 뭐. 저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속은 뒤죽박죽이었습니다. 왜 아무 말도 없었을까요? 개원 준비하는 내내 한 번도 언급이 없었어요. 작년 설날에 만났을 때도 추석 때도 아무 말이 없었죠. 저는 핸드폰을 꺼내 우연이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더니 끊겼어요. 다시 걸었습니다. 또 끊겼죠. 문자를 보냈어요. 우연아, 오늘 개원식이라며? 축하한다.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는 좌판을 일찍 정리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 가득한 얼굴, 거친 손, 낡은 옷. 혹시 이런 모습이 부끄러워서 초대하지 않은 걸까요?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바빠서 초대한다는 걸 깜빡한 거겠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개원식에 직접 가서 축하해 주기로요. 옷장을 뒤져 가장 깨끗한 옷을 꺼냈어요. 그래도 낡긴 마찬가지였지만요. 거울 앞에 서서 머리를 단정히 빗었습니다. 손을 씻고 또 씻었죠. 하지만 손톱 밑대는 지워지지 않았어요. 오랜 세월 좌판 일을 하며 깊이 박힌 거였죠. 괜찮아. 우연이는 이해해 줄 거야. 저는 가방에 축하금 30만 원을 넣었어요. 병원 주소를 검색해서 버스를 탔습니다. 버스 안에서 계속 생각했어요. 우연이가 얼마나 좋아할까? 깜짝 방문이니까 더 기뻐하겠지. 병원 앞에 도착했습니다. 3층짜리 깨끗한 건물이었어요. 1층 로비 입구에 우연내과 의원 3층이라고 적힌 안내판이 보였습니다. 저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로비는 넓고 깨끗했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반들반들 빛났어요. 에어컨 바람이 시원하게 나왔죠. 개원식 날이라 그런지 로비 안이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정장을 차려입은 사람들이 여기저기 서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저는 엘리베이터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때 경비복을 입은 남자가 다가왔어요. 어디 가세요? 아, 저 3층 우연내과 의원 개원식에 왔어요. 초대장 있으세요? 초대장은 없는데요. 저는 병원장 엄마 되는 사람이에요. 경비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죄송하지만 오늘은 초대받으신 분들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네. 아니 근데 제 아들이 병원장이라 축하해주러 왔는데도 안 되나요? 초대장이 없으시면 저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나가주세요. 잠깐만요. 증명할 수 있어요.
하지만 가방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죠. 신분증에는 성이 다르게 나와 있었으니까요. 실랑이가 이어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그때 엘리베이터가 열렸습니다. 현아가 친구들과 함께 내려왔어요. 여자 셋이서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현아야. 저는 반가워서 소리쳤어요. 현아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현아와 눈이 마주쳤죠. 순간 현아 얼굴이 굳었어요. 친구들이 물었습니다. 현아야, 누구야? 저는 다가갔습니다. 현아야, 나야.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사람들이 다 저희를 쳐다봤습니다. 현아가 친구들을 힐끗 봤어요. 그리고 저를 봤죠. 입술이 떨렸습니다. 누구세요? 저는 어르신이 누군지 모르겠는데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현아야, 무슨 소리야? 나 모른다니까요. 현아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친구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뭐야, 저 아줌마. 미친 사람 아니야? 경비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아줌마, 이제 그만하고 나가세요. 나요. 저 사람 제 며느리예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엘리베이터가 또 열렸습니다. 우연이가 내려왔어요. 흰 가운을 입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우연이가 물었죠. 우연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우연이 표정이 변했어요. 당황, 놀람 그리고 분노. 우연아. 저는 한 발짝 다가갔습니다. 우연이가 손을 내밀었어요. 저는 우연이가 절 안아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다음 순간 우연이가 절 밀었어요. 세게요. 저는 균형을 잃고 뒤로 넘어졌습니다. 바닥이 차갑고 딱딱했어요. 엉덩이가 아팠습니다. 주변이 술렁거렸죠. 저 사람 괜찮아요? 의사가 사람을 밀어? 우연이가 경비를 받습니다. 당장 내보내세요. 안 나가면 경찰 부르세요. 목소리가 차갑고 단호했어요. 저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우연이를 봤습니다. 우연이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현아가 우연히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올라가요. 두 사람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문이 닫혔죠. 경비가 제 팔을 잡아 끌었어요. 일어나세요. 저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가방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어요. 축하금 봉투가 밖으로 나와 있었죠. 저는 봉투를 주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로비를 나섰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건물 옆 화단에 주저앉았습니다. 사람들이 지나다니며 저를 힐끗힐끗 봤어요. 하지만 아무도 괜찮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저는 시장 좌판에 앉아 멍하니 있었어요. 손님이 와도 제대로 응대하지 못했습니다. 말순 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죠. 금리야,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왜 그래? 아니야, 별일 없어. 거짓말. 사흘째 밥도 안 먹는 것 같던데.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이었어요. 집에 돌아와 서랍장을 열었습니다. 부동산 서류를 꺼냈죠. 2025년 초 우연히의 병원이 입점할 예정이던 건물 3층이 경매에 넘어갔었습니다. 원래 소유주가 부도가 났었거든요. 저는 그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됐어요. 부동산 소개로요. 오 사장님, 여기 3층 상가 경매 넘어갔는데 괜찮아요. 낙찰 받으실래요? 거기 우리 아들 병원 들어가는 데인데? 그러니까요. 아들 병원 건물주가 어머니면 좋잖아요. 저는 고민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시골집이 재개발 구역에 들어갔었거든요. 2024년 말 보상금이 나왔어요. 10억이 조금 안 되는 돈이었죠. 평생 좌판에서 홍삼 팔며 살아온 제게는 상상도 못할 큰 돈이었습니다.
우연이한테 말할까 생각도 했어요. 하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연이는 개원 준비로 정신없었고 다음에 우연이가 또 돈이 필요할 때 도와줄 마음으로 조용히 가지고 있고 싶었어요. 경매 시작가가 8억이었습니다. 저는 입찰에 참여했어요. 그리고 낙찰받았습니다. 임차인 명단에서 우연이와 현아 이름을 봤을 때는 가슴이 뭉클했었어요. 아들이 이 건물에서 일하겠구나. 굳이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조용히 있었습니다. 우연이는 건물주가 바뀐 사실만 알았을 거예요. 그 건물주가 엄이라는 건 꿈에도 몰랐겠죠. 저는 서류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핸드폰을 들었어요. 변호사 번호를 눌렀습니다. 변호사님, 저오금래입니다. 네, 사장님. 무슨 일이세요? 우현내과의원. 임대계약 해지 통보해 주세요. 전화기 너머가 잠시 조용해졌어요. 진행할까요? 네. 전화를 끊었습니다. 서류를 서랍에 넣었어요. 불을 껐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누웠죠.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그냥 멍했습니다. 그날 로비 바닥이 차갑던 느낌이 아직도 손바닥에 남아 있었어요. 아들이 절 밀던 그 순간이요. 잘한 걸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수는 없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오후 핸드폰이 울렸어요. 우연이었습니다. 개원식 이후 처음이었죠. 여보세요? 엄마. 우연히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퇴거 통보가 왔어요. 그래. 건물주가 엄마였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대답 좀 해줘요. 제발. 맞아. 우연이가 숨을 크게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왜 말 안 했어요? 말할 필요가 있었니? 엄마, 너 개원한다고 했을 때부터 알고 있었어. 내가 어느 건물에 들어가는지도. 그럼 일부러 건물을 산 거예요? 그래. 재개발 보상금 받아서 샀지. 전화기 너머가 잠시 조용해졌어요.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그날 제가 미쳤었어요. 엄마를 밀어버렸지. 나도 기억해.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우연아. 네, 엄마. 너 그날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니? 네. 죄송해요. 당장 내보내라고 했지. 경찰 부르겠다고. 우연이가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너 엄마가 부끄러웠구나. 낡은 옷을 입고 나타난 게. 아니에요. 거짓말하지 마. 다 봤어. 내 얼굴에 쓰여 있었어. 엄마, 나는 말이야, 우연아. 내가 의대 갈 때 집을 담보로 잡았어. 인턴할 때는 밤마다 청소 알바를 했지. 내가 결혼할 때는 신용대출까지 받았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개원 준비할 때는 시장 상인들한테까지 손 벌렸어. 내 자존심 다 버리고. 엄마, 제발. 근데 너는 그런 엄마가 부끄러웠구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사과는 됐어. 엄마, 퇴거 통보 좀 취소해 주세요. 제발이요. 저는 한참을 말없이 있었어요. 안 돼. 엄마, 한 달 안에 나가. 연체된 임대료도 다 내고. 엄마, 그럼 저희 어떻게 해요? 개원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그건 내가 알아서 해. 제발요, 엄마. 한 번만.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놨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 뒤로 우연이는 매일 전화했습니다. 저는 받지 않았어요. 문자도 왔습니다. 엄마,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엄마,
답장 좀 해주세요. 저는 읽지 않았습니다. 2주가 지났어요. 현아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왜? 죄송합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용서? 네. 제가 그날 정말 잘못했어요. 친구들 앞에서 어머님을 모른다고 했지. 현아가 울기 시작했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사과는 필요 없어. 나가기만 하면 돼. 어머님, 그럼 저희 정말 어떻게 해요? 은행 대출만 4억인데.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야지. 제발이요. 임대료 밀린 것도 다 갚을게요. 조금만 시간을. 안 돼. 기한 지키고 나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며칠 뒤 말순 언니가 물었어요. 금리야, 소문 들었어? 내 아들 병원 문 닫는데. 그래. 응. 개원식 날 소동 때문에 환자들이 다 떠났대. 건물주도 나가라고 했다던데?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건물 주인이 너라는 말이 있던데 설마. 아니지? 아니. 나 맞아. 뭐? 그럼 내가 쫓아낸 거야? 응. 말순 언니가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금리야. 그래도 내 아들인데. 아들. 그날 로비에서 엄마를 모르는 사람처럼 대하고 밀어버리는 게 아들이 할 짓이야? 그래도 됐어. 나 이제 정리하려고. 저는 좌판을 접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변호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오 사장님, 우연내 과위원 측에서 퇴거 기한 연장을 요청했습니다. 아니요. 기한대로 진행하세요. 밀린 임대료는 내겠다고 합니다. 그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나가라고만 하세요. 알겠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시장에 우연이가 나타났어요.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우연이는 제 좌판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저는 홍삼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제발 저 좀 봐주세요. 일어나. 사람들 보잖아. 안 일어날 거예요. 엄마가 용서해 줄 때까지. 주변 상인들이 다 쳐다봤어요. 창피하게 왜 이래. 엄마가 더 창피했을 거 아니에요. 그날 로비에서 저는 손을 멈췄습니다. 엄마, 제발이요. 잘못했어요. 잘못한 건 알아? 그래서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제발 한 번만. 안 돼. 엄마, 너 나한테 뭐라고 했어? 경찰 부른다고 했잖아. 그럼 나도 그렇게 하지 뭐. 엄마, 일어나. 여기서 이러지 말고. 우연이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저는 가방을 들었습니다. 나는 갈 거니까 일어나던지 말던지. 우연이를 두고 자리를 떠났어요. 뒤에서 우연이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다음 날이었습니다. 변호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오 사장님, 우연내 과위원이 오늘 짐을 뺐습니다. 그래요? 네. 계약 해지 처리 완료했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그날 병원에 가봤어요. 3층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우연내과위원 간판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죠. 저는 그 앞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며칠 뒤 말순 언니가 말했어요. 금내야, 내 아들 대학병원 응급실로 갔대. 그래? 응. 야간 당직만 선대. 월급도 엄청 적다던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금내야, 너 정말 괜찮아? 응. 그래도 내 아들인데. 언니, 나는 괜찮아. 그래. 석 달이 지났습니다. 통장에 100만 원이 입금됐어요. 우연이었습니다. 입금자명에 짧게 적혀 있었어요. 갚을게요, 우현. 저는 통장을 덮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매달 100만 원씩 통장에 들어왔어요. 우연히는 한 번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시장에 우연히가 또 나타났습니다. 많이 야위었더군요. 엄마, 저는 홍삼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뭐야? 1년 동안 매일 생각했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제가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저 용서 안 받아요. 다만, 제가 사람답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매달 돈을 보낸 거야? 네. 제가 빌린 건데 갚아야죠. 됐어. 이제 그만 보내. 아니에요. 다 갚을 때까지 계속 보낼 거예요. 우연히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저는 한참을 우연히를 바라봤습니다. 우연아? 네, 엄마. 나는 내가 나를 밀었던 그날을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것 같아. 그러니까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우연히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엄마, 나는 이제 너 없이도 잘 살 수 있어. 엄마, 제발. 가. 저는 좌판을 정리했습니다. 우연히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저는 우연히를 지나쳐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또다시 1년이 지났습니다. 우연히는 그 뒤로 나타나지 않았어요. 통장에는 여전히 매달 100만 원씩 들어옵니다. 저는 그 돈을 쓰지 않고 모아두고 있어요. 왜 모으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언젠가는 필요한 순간이 있을 거라 생각하나 봐요. 저는 여전히 시장 좌판에 앉아 홍삼을 팝니다. 손님들에게 웃으며 인사하죠. 저녁이면 혼자 집에 돌아와 텔레비전을 봅니다. 말순 언니가 가끔 물어요. 금례야, 너 아들 소식 들었어? 아니, 요즘 작은 병원에서 일한대. 열심히 산다던데? 그래. 너 정말 괜찮아? 응, 괜찮아. 거짓말입니다. 괜찮지 않아요. 밤마다 그날 로비에서의 일이 생각나요. 차가운 바닥, 사람들의 시선, 아들의 차가운 목소리. 여전히 가슴이 아픕니다. 잘한 걸까요? 너무 냉정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가끔 후회도 해요. 그냥 참고 넘어갈 걸 그랬나? 용서해 줄 걸 그랬나? 하지만 그날의 아픔을 생각하면 다시 마음이 굳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어쩌겠어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는걸요. 지금도 그 선택이 맞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어쩌면 인생에는 정답이 없는 선택도 있는 것 같네요. 그저 각자의 방식으로 그 무게를 견디며 살아갈 뿐이니까요. 오늘도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